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김 배우님 모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방 이식 못다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이식을 그러면 몇 살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몇 살 때? 최대한 미뤘다가 해요?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뭔가 빠지고 좀 거시기 하다 하면 바로 그러네.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나이가 뭐 20대 네. 중반 막 이래도요? 20대도 해요? 물론이죠. 30대도 하고 40대도 물론이죠. 하고 네. 7, 80대도 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이게 혹시 연령에 따라서 지방 생착률이 네. 좀 달라요? 그건 뭐 통계적인 결과 같은 건 제가 아직까지 못 본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조직 이식을 할 때는 젊은 세포들이 잘 살죠. 예,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써니가 굉장히 전문 용어 얘기했습니다. 생착률. 생착률이라는 거는 뭡니까? 생착률이라는 거는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모발 이식을 할 경우에 1000개를 심었는데 과연 1000개가 다 살 거냐? 상식적으로 다 살 수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을 해도 식목일날 가서 산에 나무를 1000그루 심었는데 1000그루가 다 살진 못하겠죠, 묘목이. 그중엔 죽는 놈도 있을 거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포를 이식할 때는 첫 번째, 세포를 분리할 때 전부 살아있는 세포만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일일이 현미경으로 한 개 한 개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처음에 로스되는 살아있지 않은 세포도 일단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식을 하게 되면 그 이식한 게 전부 다 살 수는 없죠. 또 수술 둘 중에 뭐든지 간에 약간의 붓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환자분들이 원하는 결과는 100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150, 200을 넣어놔야 최종적으로 100이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붓기도 생각하고 로스되는 부분, 생착이 실패하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이 회복 기간을 견딜 수가 없겠죠. 너무 많아서요? 너무 어색하니까요. 어색해서. 붓기가 빠지는 동안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상담을 할 때 이제 그분의 직업이나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 가장 조심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혹시나 이제 이것이 티가 날까봐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선생님들한테는 60% 정도만 시술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술을 합니다. 방학 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요. 예.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을 쓴 게 이게 너무 많아. 이거 괜히 했나 봐. 이걸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부족하면 또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이식을 몇 번 시술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1차, 2차, 3차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2차, 3차를 하는 이유는 1차가 실패해서 2차를 하는 게 아니에요. 1차로 부족한 부분을 2차로 채우자라는 겁니다. 한 번에 왕창 넣고 좀 많이 부어도 네. 좀 견뎌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걸 거 원하는 하고 분도 있어요. 1차, 2차 나눠서 하는 거하고는 네. 비용이 지방을 처음에 채취를 해서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뽑아서 바로 분리를 해서 넣는 게 좋지만 우리가 급속 냉동을 시키면요. 냉동이 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방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고등한 세포는 신경세포하고 간세포거든요. 신경세포나 간세포는 냉동을 했다 녹이면 얘네들은 살지 못합니다. 기능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지방세포는 굉장히 하등한 세포여서 마치 우리가 그 뭐 옛날에 TV에서 뭐 액체 질소에다 금붕어를 딱 넣어서 딱 얼렸다가 얘네들 찬물에 넣으면 얘가 헤엄을 툭툭 치잖아요. 하등하면 개구리 같은 건 된다고요. 원숭이 그렇게 하면 절대 깨어나지 못하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 몸의 세포도 물론 가장 좋기는 바로 뽑아서 하면 좋지만 JYP가 말한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한 번 또 뽑아야 한다는 또 그런 걸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양을 좀 뽑아서 저는 바로 얼립니다. 이것도 뭐 제가 이제 먹는 거에 비유하는 걸 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우리가 비유 안 돼도 아니 알 것 같아요. 가장 맛있는 밥은 무슨 밥이에요? 갓 지은 갓 지은 밥이죠.
두 번째로 맛있는 밥은 뭐예요? 얼렸다 녹인 밥이야. 그렇죠. 햇밤이죠. 햇빵보다 따뜻할 때 바로 얼려서 바로 얼린 거. 바로 녹인 밥이 제일 맛있어요. 아, 바로. 그래요? 예. 그게 햇빵보다 찬밥을 맛있어. 얼리면 안 됩니다. 지방 세포를 제가 이제 얼리려고 하면요. 지방을 넣는 시술을 할 때 내가 보관할 걸 넣어버려요. 냉동고에. 나중에 영하 넣을 20도. 거를. 영하 20도로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전에 뭐 뉴스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냉동 지방을 이식해서 뭐 의료 사고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데 그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또 우리 주부에 관한 얘기를 좀 하자 보면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도 냉동실 영하 20도예요. 근데 느끼시겠지만 거기다 아이스크림을 넣어놓으면 조금씩 녹죠. 그쵸. 자꾸 그건 문이 이렇게 그렇죠. 왔다 갔다 왜냐하면 열리니까. 우리가 냉동실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쭉 빠지고 실내 공기가 쑥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영하 20도를 우리가 세팅을 해놔도 온도는 그래서 바뀐다고. 근데 저 슈퍼에 아이스크림 통 가서 보면 뚜껑 열고 한참 있어도 아이스크림이 안 녹아요. 걔는 그쵸.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위에서 선풍기로 바람을 불어넣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 온도 변화가 별로 생기지 않는다고요. 한여름에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냉동실 뚜껑은 위에다 달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 같은 형태를 만들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방을 보관할 때는 일반 냉장고를 쓰지 않아. 일반 냉장고를 쓰지 않고 이렇게 돼 있는 냉동고를 쓴다고요. 최대한 온도 변화가 없도록.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일반 가정용 냉동실 같은 데다 보관을 해서 몇 달 동안 그 문을 하루에 몇 번씩 연다고 하면 저는 그 지방으로 시술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지방은 조금씩 녹으면서 속된 말로 썩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 병원에서 네. 그걸 보관할 때 네. 그럼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이렇게 보관하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럼 안 지방 될 것 이식을 같은데?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 전문적인 냉동고를 모든 병원이 다 구비하지는 않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잠깐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일은 제발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바뀌는 자기도 것도 없이? 모르는 사이에 주말에 한번 거기가 뭐 한 5시간 정전이 됐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러니까 사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비상발전기랑 이런 시스템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개인 의원들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그 지방은 보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바로 뽑아서 바로 영하 20도에 얼리고 영하 20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원칙대로라면 우리가 사람을 얼리고 뭐 수십 년 후에 깨우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아이스크림에 유효기간이 없는 것처럼 아이스크림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보관만 잘 그렇죠. 된다면 예. 지방세포 베스트 4라는 말은 있어도 폐기하라는 말은 없어요. 아이스크림은 녹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 것처럼 지방도 환자분들이 그런 질문도 저한테 던져요. 그럼 이거 몇 달까지 돼요? 몇 달까지 보관이 돼요. 가능해요? 저는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지방의 수명이 6개월이 아니라 아까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가 시술 결과를 볼 때 6개월까지를 시술 결과를 보고 그 다음은 사실은 그분의 노화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그럼 뭐 3년 4년을 보관해 놓고 계속 지방을 넣을 거냐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방을 어떤 2차나 3차의 리터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라면 저는 6개월까지만 보관을 하고 6개월까지. 예,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폐기를 합니다. 리터치라는 표현을 거기서도 쓰는군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지방 뭐 혹시라도 어떤 뭐 뉴스 매체를 통해서 그 냉동된 지방 사용하면 큰일 난다는데 그거 위험하다던데라는 거는 냉동된 지방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고 우리가 냉동식품에 항상 써 있죠. 해동 후에는 다시 얼리지 마십시오. 맞아. 그겁니다, 바로. 똑같네. 지방이 지방세포도. 녹은 거를 만약에 다시 얼리게 되면 그거는 그 안에 세균이 증식될 가능성이 있죠. 아까 그 1시간 정도면 네. 끝난다고 하셨으니까 입원할 필요는 없겠네요. 입원할 필요 없습니다. 입원은 안 해도 되고 당일 시술 당일 퇴원. 당일 퇴원입니다. 지방 이식하면 왠지 피부도 막 좋아지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좋아져요? 네, 좋아집니다.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팽팽해서 좋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뭐 이것도 어떻게 의학적으로 증명한 바는 아닌데 우리가 지방을 이식할 때 지방세포 주변에 줄기세포가 가장 많아요.
우리 몸의 줄기세포가 그러니까 이제 줄기세포라는 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뭘로도 바뀔 수 있는 세포를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부르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 줄기세포가 가장 많은 게 지방세포 주변인데 지방 조직인데 지방 조직을 채취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에 줄기세포가 같이 모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지방의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줄기세포를 배양하고 나오는 배양액을 같이 넣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뭐 JYP도 기억나겠지만 옛날에 뭐 인터루킨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거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뭐 피부도 좋아질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대개는 이제 진피층의 콜라겐이 풍부해지고 뭐 이러는 것들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과거에는 지방 이식을 하면은 볼륨이 커지니까 자 빵빵해지니까 피부도 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환자분들이 피부가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아주 드문 경우지만 좀 이렇게 피부가 지성이 됐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지방 이식을 하고 났더니 얼굴에 좀 뾰루지가 난다. 예, 기름이 좀 많이 나온다. 근데 저는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이 안쪽이 내부가 좀 윤택해져가지고 피부가 잘잘잘잘 피부에 좋아지는 기름칠 좀 분들이 해가지고. 있는 반면에 근데 통계적으로 볼 때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나빠졌다라는 분보다는 피부가 좋아졌다라고 표현하는 분이 더 많아요. 근데 뭐 나는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지방 이식을 할래요. 이거는 아니고요. 그건 피부가 아니죠. 좋아지기 위한 방법은 뭐 더 다른 방법이 많으니까. 지방 이식을 했어요. 네. 했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아니 기미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갑자기 또 피부과도 가고 싶네. 그렇죠. 가서 피부에 뭐 레이저 쏘거나 이런 거는 아무 상관 없습니까? 지방이 왠지 녹을 것 같아. 그러게. 아니 근데 녹지 원래도 있었을 거니까 지방이 아 그런가? 그렇죠. 해도 되겠죠? 거기에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과 또 하나는 눌러도 되냐? 아 눌러도 되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풀면 되지 않나? 될 것 같은데. 예, 누르는 결론은 거야. 둘 다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뱃살 누른다고 뱃살 없어지지 않잖아요. 왜요? 예. 얼마나 목욕탕에서 이거 네. 그리고 그 레이저라는 거는 우리가 피부에 조사하는 레이저 중에 가장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레이저도 3mm 정도 들어갑니다. 깊이가. 지방은 3mm. 어디에 있는데요? 지방이요? 지방은 그보다 훨씬 깊은 쪽에 있죠. 닿지도 않는구나. 예. 그러니까 그 피부 이식 정도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피부 이식한 레이저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근데 이제 지방 이식을 하자마자 지방이 채 생착되기 전에 그런 레이저를 하게 되면 레이저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피부 관리를 받거든요. 마사지도 받게 되고 이제 막 자극을 주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얘 지방 여기 들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얘 좀 잘 놔둬줘야지 여기 막 주물르고 하면 근데 얘가 우리가 어느 정도 생착이 됐다라고 보는 시점쯤에는 그게 2주입니까? 저는 이주예요? 뭐 제 경험적으로는 그냥 환자분들한테 2주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생각보다 짧네요. 왜냐하면은 그 지방 세포가 그 네. 조그만한 세포가 들어가서 2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이게 눈에 보이는 걸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피부 이식을 해도요. 2주가 지나면 생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보이거든요. 여기서 붙은 놈은 붙었고 안 붙은 거는 결코 보인다고요. 2주면. 근데 하물며 이 안에 들어간 그 얇은 레이어로 들어간 피부 이 지방 조직이 2주가 지나도록 생착도 안 되고 죽지도 않고 걔가 거기서 아직도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교과서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2주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피부 이식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보는 기간을 2주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저는 준해서. 그 기준으로 환자분한테 2주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그 2주 사이에 네. 하면 안 되는 일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이 만진다든지 자극을 준다든지 사우나 같은 것도 뭐 마찬가지 얘기죠. 별로다. 예. 수영.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좀 자극을 줄 만한 것들은 우리가 뭐 수술하고서 안정을 취하자고 그러잖아요. 선텐. 야,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지방 이식하고 일주일 이내에 선탠을 하러 가시는 분들 아직까지 못 봐가지고. 아니 한여름에 하고 다니면은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얼굴이 타거나 뭐 이럴 수 있고 그 정도는 상관이 없죠. 괜찮아요. 예, 뭐 일부러 뭐 그 자외선 통에 들어가는 일을 해도 큰 상관 없을 것 같긴 근데 하네요. 제 생각에 큰 상관 없을 것 그렇게 같다. 이제 시술을 받았잖아요. 지방 이식 시술을 받았는데
그 들인 시간과 돈과 이 내 지방이 아까워서라도 2주 정도는 네, 자외선 차단제라도 더 바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음주 어떻습니까? 아 음주 중요해요. 그 부분도 설명드릴게요. 음주를 생각 못했네. 제가 지방 이식을 하고 나서 환자분들한테 절대 하시지 말라고 하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이어트와 담배. 아시다시피 담배를 피우면 뭐 피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손발이 차지고 이게 우리가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 공급이 안 좋거든요. 아주 쉬운 예로 간 이식이나 폐 이식을 받고 담배 필 사람 없잖아요. 또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면 같은 이식인데 그러면은 내가 이 지방을 잘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담배는 한 대만 안 될까? 한 대를 피워서 예를 들어 한 10분 정도 혈액순환이 덜 간다고 하면 그만큼 지방은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한 대만 피워도 몇 당연하죠. 개의 세포는 죽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면에서 음주를 생각하면 과연 그럼 술을 먹으면 지방이 죽을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네. 예, 항상 이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죠. 술을 한 잔 먹는 사람도 있고요. 10잔 먹는 사람도 있고요. 먹고 나서 그냥 하루 죽어 있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은 헬쑥해지잖아요. 술 먹고 다음 날 이제 하루 널브러져 있으면. 그렇죠. 그렇게 술을 먹으면 그 지방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수술한 환자분들한테 차마 술 드십시오까지 얘기는 못 하겠는데 오늘 방송에 처음 공개하겠습니다. 자기 주량의 반만 드세요. 내가 주량의 소주 한 병 반이구나. 드시는 분이면 그냥 반 병 드시고 안주 잘 드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한 병이 주량인데 의사가 먹으래 해서 2병, 3병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건 안 된다. 예, 이건 안 됩니다. 부작용 없는 시술은 없으니까. 없습니다. 예. 어떤 게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과거에 이제 지방이식 초창기에 지방이식이 굉장히 두려웠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뭐냐면은 지방이 혈관으로 직접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혈관을 막아서 정말로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고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사고가 생기는 이유는 지방이 정확히 혈관을 뚫고 들어갔을 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시술자의 잘못이 근데 가능성도 이제 높은가요? 그래서 이제 장비가 개량이 된 게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이죠. 바늘로 지방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바늘을 보면 끝이 뾰족하게 돼 있고 그 끝에서 약이 됐건 지방이 됐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운 없게 혈관에 가서 걸리면 혈관으로 바로 지방이 들어가 버리는 그럴 결과가 수도 생길 있겠네요. 수도 있죠. 근데 요즘은 지방 이식을 할 때 쓰는 게 우리가 이제 바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바늘이 있으면 끝은 부드럽고요. 지방이 나오는 구멍은 여기에 있어요. 혈관으로 들어가는 건 예. 어렵겠네요. 예. 그리고 그게 오히려 어렵겠다, 이제 진짜. 우리가 그런 혈관으로 들어가는 사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많이 회자되고 있는 필러 부작용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필러 같은 경우에는 바늘로 넣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가는 바늘로 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혈관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지방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겠네요. 많죠. 그래서 만약에 필러도 우리가 이런 캐뉼라를 써서 넣게 되면 그런 가능성 훨씬 줄이고 그 필러도 그런 걸로 넣지. 실제로 왜 쓰는 바늘로. 의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필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을 넣는 것만큼 굵은 거를 쓰게 되면 필러의 장점이 별로 없거든요. 구멍이 생기니까 얼굴에. 물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긴 하지만 가는 바늘로 우리가 섬세하게 넣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작은 캐뉼라도 있어요. 작은 캐뉼라도 있는데 작은 캐뉼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끝을 부드럽게 처리해도 이게 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혈관 같은 거 찔릴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럼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그 캐뉼라의 크기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내가 보통 지방을 넣을 때 쓰는 캐뉼라는 우리 볼펜심보다 조금 가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늘로 치면 굵은 거죠. 예. 그러게. 예. 근데 우리가 필러를 쓰는 캐뉼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모로 보면은 바늘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이제 끝에 요 나오는 구멍만 다르게 돼 있는 거라서 그래서 하여튼 필러가 됐건 지방이식이 됐건 가장 큰 부작용은 혈관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방이식은 다행히도 이제 그런 장비들을 쓰고 또 주위에서 시술하기 때문에 그런 큰 부작용은 없고요. 그거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왠지 막 의료 사고나 뭔가 실수 같이 느껴지고. 만약에 지금도 그런 캐뉼라를 안 쓰고 바늘로 시술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그 의사가 정말 굉장히 잘못을 하고 있는 거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뭔가 제대로 다 됐는데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다 됐는데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뭐 열이 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감염이죠. 이제 감염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소독을 하는 거고요. 지방을 분리해서 처리할 때 에이셉틱하게 균이 접촉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는 거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뭐 항생제나 소염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하고. 이런 거는 그것도 역시 시술자의 잘못이겠군요. 이렇게 딱 했는데 양쪽의 대칭이 안 맞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용 수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장 큰 부작용이라는 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안 말씀드린 예쁜 거? 것처럼 그 사람이, 환자분이 부족해서 불만을 느끼면 더 넣어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많아서 불만을 느끼시면 빼드리는 건 굉장히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무리하게 시술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거는 제가 환자분들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고,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정말 한 분도 못 봤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혹시 부족해서 리터치가 필요할 네. 때를 대비해서 거의 모든 환자분들의 경우에 그 냉동 네네. 보관을 하겠군요. 지방 여유가 있으면요. 여유가 있으면. 근데 이제 간혹은 이게 굉장히 이제 전반적으로 좀 지방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확보할 때 재료는 많이 확보해올수록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너무 지방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관을 못하지만, 가능하면은 조금 보관을 해서, 그리고 또 가끔은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뭐 밥 얘기했지만, 나는 냉동만 먹기 싫어, 나는 계속 밥 해 먹을 거야, 난 또 뽑을래, 지방 여유가 있는 분, 그러면 그런 분들은 다시 뽑아서 시술을 합니다. 지방 이식을 한 후에 얼굴 처짐 현상이 나타난 것 같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게 얼굴이 진짜 처지는 건지 아니면 붓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40대 후반에서 50대 이후라고 보면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노화라는 거는요, 안면의 노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화라는 거는 아주 단순해요. 딱 두 가지입니다. 꺼짐과 처짐이에요. 꺼짐과 처짐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지방이식을 계속 설명드리면서 동안이 되려면 볼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볼륨이 빠지면서 피부도 처져요. 꺼짐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처짐은 볼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면서 처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요. 어떤 분은 처짐이 도미넌트이신, 메인이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꺼짐이 메인이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꺼짐이 메인인 분들은 지방이식으로 좋은 효과를 보지만, 처짐이 메인이신 분한테 꺼짐을 먼저 해결하게 되면 처짐이 많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두 가지를 다 하면 효과는 더 좋겠죠. 처짐은 땡겨주고 꺼짐은 채워주면 좋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방이식을 한 다음에 내가 더 처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분은 지방이식보다는 소위 말하는 리프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리프팅을 한 후에 지방이식을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지 않았을까. 근데 환자분이 왔어요. 네. 근데 이분이 꺼짐이 더 문제인지 처짐이 더 문제인지를 의사가 보면 압니까? 그럼요. 그건 제가 판단할 부분인 거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영업 비밀이에요. 영업 비밀. 영업 비밀.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면 어떤 분이 지방 이식을 원한다고 찾아오셨는데 딱 봤더니 이분은 그거보다는 리프팅을 하셔야 될 네. 상황이면 그렇게 설명을 하면 당연하죠. 그 말을 듣고 리프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죠. 그러면은 예. 리프팅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거꾸로 리프팅을 하러 오셨는데 지방 이식이 더 좋겠다라고 조언하면 또 그대로 따라가시고. 물론이죠. 아까 2주 지나면 생착이 된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요. 부은 게 빠지는 건 얼마나 걸려요? 그것도 원칙대로 얘기하면 뭐 잘 알다시피 그냥 우리가 뭐 조그만 상처가 나도 6개월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아까 지방을 6개월 보관한다고 한 것처럼 하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2주 정도면 이제 웬만큼 다 붓기가 이렇게 빠지고요. 빠져요. 근데 그 2주하고 뭐 한 2달쯤에 가 사진을 보면 분명히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보통 2달째쯤 한번 오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고요. 그때쯤 와서 한 뭐 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만족해라는 분이 있고, 난 조금 아쉬워. 처음에 한 2주째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조금 빠진 것 같아. 왜냐하면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그만큼을 만약에 넣어버렸으면 이분은 이거 너무 막 이래서 어디 밖에도 못 나가고 이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고민을 하셨을 수 있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딱 옛날 사진을 보면 내가 이랬구나 하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진짜 중요한 뭐 웨딩 사진이나 뭐 네네.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경우에라면 네. 그러면 딱 2주 정도 그건 후에 아니에요. 찍으면 그것도 안 되는 아니에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는 절대 시술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건 아주 일반적인 경우고요. 우리가 시술을 하다 보면 사실 가능성은 적지만 어떤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진짜 멍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스튜디오도 미리 예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언제로 예약해? 정하시다. 저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서너 달은 잡고 오시라고 아, 말씀드려요. 서너 달이나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많아요. 진짜 웨딩 한 2주 남겨놓고 뭐 하고 싶어요 하고 오시면 저는 정중하게 설득합니다. 지금 하시지 마시라고. 최소 3, 4개월 전에는 아니 상담을 받아야겠군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간도 끝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타협은 것, 안 돼.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그런 게 있을 때 저는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러는 생각을 하면 이건 인생에 한 번 있는 일인데 그렇게 무리하면 곤란하잖아요. 필러 같은 얘기가 조금 다르죠. 필러는 필러는 붓기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필러 같은 얘기가 좀 다른데 필러도 일주일 전에 오시는 분은 저는 안 합니다. 필러도 멍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웨딩 일주일 남겨서 멍들면 그거 어떡해요? 그 아까 이제 엉덩이나 뭐 예. 다리에 지방이 너무 없으면 네. 이식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이식은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는 뭐 없습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요. 뽑기 싫다. 안 원하는데 거기 가셨겠어요? 아니요, 필러로 해달라는 거죠. 그 말고는 없어요? 본인이 안 원하는 거 지방 말고는? 이식을 하고 싶은데 지방도 대개는 있지만 지방이 있는데 빼기 싫어하는 분은 별로 없죠. 지방 이식 후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해도 되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 있는데 뭐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다이어트하면 얼굴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이식하고 난 다이어트를 했더니 지방이 생착이 잘 안 돼요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말은 제일 쉽죠. 잘 먹어가면서 운동 열심히 해가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일단 다이어트하면 안 먹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오른다 이런 거랑 비슷한 이야기네요. 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단 2회에 걸쳐서 아마 거의 합치면 1시간이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방 이식에 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쪼개나? 방송은 없을 것 같은데. 지방 이식 거의 다 알았습니다. 네. 이제 받으러 갑시다. 받으러 가시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빌려줄 수 있는데.